이 질문을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여러 번 많이 했어요. 무슨 질문인지 모르세요. 제가 질문지를 드리지도 않았고. 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이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어떤 그 장면이 고민정 의원 생각하면 제일 좀 마음도 아프고 제일 그 인상에 남는 장면이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가결 부결 던지고 나서 이제 울분을 토하면서 했던 말 있잖아요.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그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도 들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좀 혹시 얘기해 주세요. 뭐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예, 뭐 못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가 공개적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론으로 하지 않고 부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결국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친한하게 또 거쳐왔고 소위 이제 비명계 의원님들이라는 분들하고 아무래도 소통이 좀 더 잘 되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1년을 지켜봐왔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문제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가 없으면 그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결을 해야 될지 부결을 해야 될지를 사실은 저한테조차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나중에 저도 표를 보고 놀랐으니까요.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뭐 결과물은 그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막 어쨌든 대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확 이제 몰려 세워지게 되니 그를 지지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은 서운함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얘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냥 숨기지 말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대표하고도 되게 많은 논의들을 해요. 뭐 이런 이동관 탄핵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언제 한번 대표님을 모셔다가 물어보시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만약에 대표님한테 물어봤는데 아닌데 이러면 제가 이런 얘기 못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꽤나 많은 논의들을 하고 제 의견도 많이 물어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할 필요성이 대표한테는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그런 가교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합이 참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참 괜찮은데 그래서 단식하는 내내 가끔 제가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대표님하고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떨어요. 그럼 이제 대표님이 늘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어떨 때는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 뭐 고민정하고 얘기 잘 된다. 이런 얘기하면 본인한테도 막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오겠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우리가 진보 진영이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께서 꽤나 많은 득표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똘똘 뭉쳐도 1대1로 했을 때 간발의 차이로 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물며 민주당만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용해인 의원님도 같이 해야 되고 진보당도 같이 해야 되고 정의당도 같이 해야 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까지도 손을 내밀어야 되고 심지어는 윤석열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찍은 분들도 돌려 세워야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 그룹에서는 서운하고 불만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막 그분들을 뭐 원망하거나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받아내야 할 저의 숙명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하고의 단일화 이슈였는지 뭐였는지 그때 안철수 집 앞에 가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맞아요. 돌아오는 때가 그랬었죠. 있었습니다. 예. 그때의 외로움과 그 민망함과 무안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도 다 견뎌내시니까 대통령까지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최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숱한 검찰 수사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처음엔 의심했던 사람들조차도 없는 것 같아. 저 정도로 했으면 없는 거지. 그렇죠. 까지 이렇게 만들어오는 그 과정 중에는 되게 외롭고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런 두 분을 전 이제 가까이서 뵀으니까 이게 내가 겪고 있는 것도 이게 좀 굳은 살이 배겨지는 과정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늘 대표님하고도 얘기하는 건 우리 당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진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게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 여러분들도 또 오마이TV를 즐겨보시는 분들도 제가 늘 그 현장 강의를 가면 잘 하는 말인데요. 선거는 식당에서 결정된다. 밤에 먹는 그것도 술집에서 먹는 예. 거기에 술자리에 가서 아주 간단하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이게 막 결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그쪽이 이깁니다. 저는 그런 게 바로 바닥 민심이라고 보는데 예.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우리 민주당 쪽으로 그런 기류들이 오는 것 같아요. 워낙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국민들을 좀 믿고 막 언론에서는 뭐 민주당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지만 예. 이럴 때 우리가 급하다고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걸 막 던져서는 안 된다. 준비된 것들을 유능하게 던지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대표가 잘하는 거는 어떤 사안을 던졌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판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당의 애정을 또 네. 저에게도 애정을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정을 많이 쏟아 주십사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뭐 그럼요. 제가 이재명 체제의 지도부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맨날 나한테 그래요.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 체제인데 그 체제가 없어지라고 하면 그럼 나 스스로가 없어져야 돼. 자기 부정이 되는 예, 거죠.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걸로 일정 부분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풀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론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뭐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언론인으로서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뭐 소위 부채 의식이라든지 미안함도 풀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설득해가는 과정이 지난했지만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데 힘을 쏟아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 학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요. 학자들도 연구할 때 보면요. 그 많이 팔리는 거 연구해요. 최근에 유행한 거. 학자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연구 분야를 보면 요즘은 다 SNS, 유튜브 이런 것만 연구해요. 예전에 뭐 신문 방송하던 분들도 왜냐면 이거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의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들한테 관심 많이 받고 뭐 그 시기에 정말 그 많은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거 언론 이슈 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 뭐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근데도 끝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 그
이제 또 2라운드가 시작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동관 위원장의 거취를 어떻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선진국 반열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끝났어 하고 내려놓지 말고 네. 끝까지 언론들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도 주고 네. 그리고 잘하라고 때로는 당근도 주고 하면서 같이 좀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무도한 정권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일에 힘을 합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장시간 뭐 가시죠. 시간 다 네, 됐어요. 가야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